채무에서 벗어나는 희망의 길. 2025 채무 감면 조정 패키지. 채무 탕감?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채무가 없어질 수 있다고요? 정말인가요? 오랜 시간 빚에 시달려온 사람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부가 나섰습니다. 2025년 약 113만 명의 장기 연체 채무자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채무 감면과 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이름하여 2025 채무 감면 조정 패키지. 그 규모만 해도 16조 원에 달합니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단순 만기 연장이 아닌 원금을 감면해주는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인데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제2의 기회를 잡으실 분들, 이미 빚 다 갚았는데 역차별 아니냐 억울하신 분들 모두 집중해주세요. 2025 채무 감면 조정 패키지 내용과 논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세요. 이 제도는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바로 배드뱅크를 통한 장기연체 채권 소각과 새 출발기금을 통한 코로나 피해자 지원입니다. 배드뱅크, 오래된 빚, 이제는 놓아줄 때. 배드뱅크란 무엇인가요?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이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불량 채권을 모아 매입하고 정리하는 특별한 기관입니다. 채권을 사들인 뒤에는 채무자에게 무리한 독촉을 하지 않고 상환 능력에 따라 전액 탕감 또는 일부만 갚게 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합니다. 이번에는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중심으로 장기연체 채권을 집중 소각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대상인가요? 이번 배드뱅크 제도의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를 가진 분들입니다. 특히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도 재산이 거의 없는 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실제 심사 기준은 올해 3분기에 확정되며 그에 따라 약 10만 명 이상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전액 탕감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상환 능력이 일부라도 있다면 최대 80%까지 감면한 뒤 10년 이상 분할 상환하도록 조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감면 심사가 매우 엄격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는 무엇일까요? 이 제도를 통해 빚 독촉으로부터 벗어나고 신용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특히 장기간 연체로 사실상 신용불량자로 살아오신 분들께는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희망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출발기금, 코로나 피해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어떤 제도인가요? 새 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인해 갑작스럽게 매출이 급감하거나 폐업을 하게 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채무 감면 및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 시기인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시작하거나 중단한 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폐업했거나 현재 수입이 줄어 빚을 제때 갚기 어려운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약 10만 명이 이번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나 감면되나요?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순채무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최대 20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습니다. 부담이 한꺼번에 오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입니다.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을 위한 특별 지원도 있어요. 또한 기존 정책자금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성실회복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자율을 1%포인트 인하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분할상환 기간도 15년까지 연장해주는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부터는 논란이 되는 부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실하게 갚은 사람들은 억울합니다. 이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온라인과 언론에서는 역차별 논란이 커졌습니다. 빚을 성실하게 갚은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일정 시점 이전에 대출을 미리 상환한 사람들은 이번 제도에서 아무 혜택도 못 받게 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덕적 해이 우려. 일부에서는 이런 대규모 탕감 조치가 오히려 채무를 미루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갚지 않아도 나중에 정부가 도와주겠지라는 잘못된 기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중채무자의 경우 각각의 채무를 5천만 원 이하로 쪼개어 7천만 원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는 점도 허점으로 지적됩니다. 업종 제한 완화도 논란입니다. 초기 새 출발기금에서는 부동산 전문직 도박 관련 업종은 제외되었지만 이번에는 이들 업종도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신용정보에 어떤 영향이 있진 않을까? 채무를 감면받거나 조정받은 경우 신용정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세부적인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할 것이라 밝혔지만 일부는 연체자 낙인이 찍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가 완전히 소각되는 경우와 일부만 감면받는 경우 간의 신용회복 차이가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제도는 단순한 탕감 이벤트가 아닙니다. 철저한 심사를 통해 상환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처분 가능한 자산 없음 등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해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한 상환자에게도 보상이 제공되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 채무 소각과 조정은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며 신청은 세부 기준이 확정된 이후 가능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자신의 채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심사 기준에 맞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책이 정말 효과를 거두려면 무엇보다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빚으로 인해 고통받아온 분들에게 이번 정책이 진정한 재기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